살아 드리볼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TV 김영재입니다. 와우, 이 신년에 손흥민 선수가 멋진 이스트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큰 기쁨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좋은 경기력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 왜 물음표를 달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때 아마 그 같이 우리랑 그 시청했던 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태핑, 허벅지의 그 태핑 흔적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저희들 판단했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 근래 경기장에서의 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스프린트 횟수도 줄고 그 태핑의 그 왜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난 첼시전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뭐 허벅지 어마무시하게 태핑을 하고 출전했었는데, 경기 뛰면서 콘테 감독이 후반 34분쯤에 교체를 시킵니다. 물론 뭐 손흥민 선수의 그 교체 시기가 뭐 지고 있고 분위기상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감독은 휴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때부터 문제는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보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니다. 12월 달부터 보면 뭐 국가대표 경기도 물론 뭐 그전에 계속 있었지만 토트넘의 경기 일정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그 인터벌 타임이 빨리 들어왔었는데, 뭐 이건 뭐냐면 토트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 즉 공격수가 없다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좋은 거는 손흥민만큼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경기를 많이 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슈퍼스타 플레이들은 경기를 다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토트넘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0일, 12월 23일, 27일, 29일, 1월 2일, 1월 6일까지인데 불과 이제 18일 정도 되거든요. 6경기를 하게 됩니다. 3승 2무 1패. 성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12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4골 1어시스트 하면서 이제 후보상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또 그만큼 많이 경기를 뛰었다. 물론 피로감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EPL 12월에 후보 선수에서 4위를 했었는데, 어쨌든 18일 동안 6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시간상은 3일당 한 경기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일단은 뭐냐면 경기를 뛰고 나면 선수들 그 다음에 회복 훈련하거든요. 그 다음날 한 60% 정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70% 끌어올릴 때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는 70%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100%, 심지어 120%까지 보여줘야만 되는 이제 경기인데, 이럴 때 한두 경기는 괜찮은데 피로가 쌓이면 쌓일수록 스프린트도 줄게 되고 근력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오면서 이제 근력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제 근력이 이제 영양분이 없어져서 말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터진다든지 뭐 피로감이 와서 뭐 피로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근력의 손상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절이 불가능해. 연습은 내가 오늘 100% 하다가 그 다음날 30% 할 수 있는 거지만 경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조절하는 순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선수 교체를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손흥민을 대체할 만한 공격수가 없다. 또 내지는 손흥민 선수의 그 의지가 있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조금 스탯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흥민이 뛰어야 되는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하다가도 떨어지면 여기고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접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차이 때문에 피로감이 있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경기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콘테 감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첼시전 끝나고 난 이후에 콘테 감독 인터뷰를 보면 그 손흥민 선수의 후반전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보통 2대0 졌으니까 이 경기는 또 새로운 선수가 뛰면서 손흥민 선수에는 다음 경기를 위한 그런 휴식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감독은 선택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피로감을 봤을 때 이제 씌워주게끔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 본인은 어느 정도 예견을 했을 겁니다. 본인의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후반전 마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검사를 할 때는 선수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컨디션이 안 좋다 생각하지 아프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어떤 문제점? 보통 자기가 부상 부위가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에 대한 근력에 대한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서 통증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그 통증이 있는 부위에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했을 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MRI 촬영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선수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알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피로감 때문에 아픈 거다.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경기 또 해요. 근데 문제는 MRI 초음파를 했을 때 근력에 손상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 그래 맞아 이래서 아팠구나 하면서 그 진단에 대한 결정을 따릅니다. 얼마간? 최소 2주간인데 어쨌든 본인이 아파서 시작된 검사 시작인데 결과가 2주 진단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다친 만큼에 비해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보통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 가잖아요. 진단 2주 무조건 나옵니다. 아주 초기 증상이죠. 그만큼 미시한 건데 어쨌든 2주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2주 정도 나오면 일단 미세혈관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간이라 그러면 지금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18일에 6경기 2주면 한 5경기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주 정도 같으면 또 6경기를 또 빠져야 되는 거야. 이거 어마무시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해서 2주 뒤에 바로 뛸 수 있는 처방을 내리게 합니다. 누가? 팀 치료 그 다음에 개인 치료사가 이제 총출동하는 거죠. 마사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해주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뭐 음식 그 다음에 약물 비타민 휴식 모든 게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멘탈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덕수 선생이 이제 가게 되면 보통 그런 거잖아요. 치료하면서 쉬잖아요. 안 쉽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허벅지 아프잖아요. 여기는 치료를 합니다. 여기 치료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운동을 시키면서 회복력을 이쪽에 또 씹어주는 운동도 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도 빠르면서 다른 부위가 운동이 되어 있으면 오른쪽 허벅지가 낫는 순간 바로 운동하고 바로 경기를 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선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박싱데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죠. 다른 팀들은 좀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토트넘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이제 순년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박싱데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1월달에 된 겁니다. 현재 토트넘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성적이 좋게 나와서 현재는 6위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가 3경기 정도 순연이 됐단 말이에요. 3경기가 연기되어 있는 토트넘 성점을 한번 보시면 현재 33점인데 일단 챔스 나가는 4위권을 보면 아스날 같은 경우 20경기 했거든요. 35점이에요. 그러면 토트넘은 아스날에 비해서는 2경기를 작게 했는데 한 경기만 이기면 자체적으로도 챔스 나갈 수 있는 4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이 연기되어 있는 2경기를 다 잡는다라면 토트넘은 39점 해서 리버풀 바로 특미까지 추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경기수가 적어서 남아있는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을 때는 좋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야 이거 향후 경기 일정 봤을 때는 강팀과 맞붙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최고의 전력 즉 손흥민이 뛰고 있을 때 만나도 이길 수 있을까라는 팀들인데 이제 콘테 감독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걱정이 그냥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지금 3톱 중에서 2명은 붙박입니다. 누구? 케인하고 손흥민. 오른쪽은 모우라가 됐던 베르바인이 됐던 브라이언 힐이 됐던 뛰어야 되는데 그 한 자리 메꾸기도 힘든 판에 손흥민까지 빠지게 되면 2자리를 지금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토트넘 앞으로 일정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일단 손흥민 선수의 뭐 2주간 부상이라고 했으니까 부상 기간 중 일정은 자 1월 13일 카라바오컵 2차전 남겨두고 있고요. 누구랑? 첼시랑이요. 근데 1월 17일 이 게임이 빅게임이죠. 6점짜리 경기입니다. 심지어는
챔스 나갈 수 있는 순위를 그냥 밟고 올라서는 거죠. 토트넘 아스날. 야, 근데 아스날 팀, 야, 이 북런던 더비에 또 지존이 손흥민인데 콘테 감독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고, 아마 아스날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1월 17일 오전 하는 경기 있죠. 그 다음에 토트넘 레드시티. 야, 역습 대 역습 만나는 두 팀의 경기력도 상당히 중요한 게임인데, 이 게임도 모릅니다. 토트넘이 잡을 시에는 상당히 그 상승대를 탈 수 있는 그런 경기죠. 그 다음 1월 24일 또 첼시랑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A매치 일정이 있잖아요. 요때까지는 EPL의 중요한 게임, 이 세 게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A매치 기간이 있는데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에 1승만 더하면 거의 나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염려되지만, 일단은 뭐 2주 정도 진단이 나왔으니 아마도 경기까지는 치료를 잘하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진짜 물음표가 따릅니다. 그래서 안덕수의 그 신의 손이 어떻게 발휘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한 염려는 늘 하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이제 책을 썼을 때도 보면 경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늘 부상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크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 아마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 피로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한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그 플레이어 중에서 공격수 중에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횟수도 나오겠지만 스프린트 횟수도 제일 많아요. 그만큼 속도를 내었다가 쉬는 시간이, 속도를 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때 근력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회복이 덜 된 상태에 또 경기를 뛰게 되면 또 그 상을 또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근력의 어떤 그런 뭐 그 컨디션들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부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 박싱데이 내지는 뭐 EPL 경기 한 달에 한 7, 8게임 뛰고 A매치 기간에 또 한 3, 4게임 뛰고 이렇게 연속적일 때 손흥민 선수의 그 부상은 지금까지 매년 그래왔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2, 3주 정도의 부상 부위에 근력 부상 부위가 계속 노출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피로감 때문에 오는 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토트넘 선수들 출전 시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제일 많은 거죠. 사실은 윙어 플레이들이 제일 부상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속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프린트 했다가 그 다음에 다운 시켰다가 또 갑자기 공이 갚으면 다운 시키는데 또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이때 근력이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 공격수에 보면 케인하고 손흥민하고 몰하고 거의 다 뛰었는데, 보통 윙포드하고 스리톱 같은 경우에는 교체 멤버들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거의 다 뛰었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 베르바인하고 힐하고 그다음 로셀소하고, 야 작년에는 그래 좀 보였었는데 베일도 있었고, 근데 왜 다 없는 거야? 도대체 얘들 뭐 하는 거야? 자,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를 한번 보실게요. 3천만 유로니까, 야 근데 이렇게 많어? 그 많다라는 게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많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보다 이적료를 똑같다든지 아니면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이렇게 팀에 많은 거예요. 온돈벨레, 산체스, 시소코, 로셀소, 베르바인, 레길런, 라멜라까지. 와. 자, 일단 온돈벨레가 못해주는 거는 치명타네요. 존 스미스는 틀림없는데 팀의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팀 플레이의 그 속도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온돈벨레가 잘해주면 손흥민 선수가 가끔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아마 이 여기에 뭐 베르바인 브라이언 힐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언던벨레의 부재가 상당히 커 보이네요. 거기다가 로셀소의 지금 뭐 부진도 한몫하는 거고요. 그러고 보면 손흥민 이적료 3천만 파운드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유로 같으면 한 4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많이 주면 450억 정도 되는 건데, 야 손흥민 선수는 진짜 효자 종목이네요. 이적료를 한번 보게 되면 언돈벨레가 6천만 파운드니까 언돈벨레 이적료가 손흥민 선수 이적료의 딱 2배네요. 그리고 예전에 참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팀 스쿼드를 보면 케인, 에릭센, 델레알리, 손흥민이
못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모으라고 또 잘할 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야 누가 좀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같을 때는 언던벨리가 좀 잘해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거고 또 하나는 비슷한 이적료를 주고 왔지만 로셀소의 부진하고 베르바인의 부진보다는 좀 성장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이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 선수 스쿼드가 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이 선수들의 기량이 성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제일 크다라고 봐요. 그리고 3천만 파운드 이적료를 주고 손흥민 선수의 그 비슷한 대체자들이 뭐 실패했다라고 보다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그 3천만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왔을 때 그런 가치 있는 선수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르바인하고 로셀소하고 온덴벨 욕먹는 거야. 왜? 손흥민 선수는 1,000억, 뭐 1,200억까지 몸값이 올라갔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운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뭐 1,000억이라면 베르바인, 뭐 로체트 등등은 300억 그대로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손흥민은 정말 토트넘에 잘해주고 있다. 본인의 그 이적료 플러스 본인의 역할, 그 다음에 공격수에서의 어떤 그런 포인트 등등 해가지고는 초대박 영입 선수입니다. 야, 좀 분발하자. 로셀소하고 야 베르바인. 자, 콘테 감독 머리 복잡해집니다. 당장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자원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팀 내에서 찾아야죠. 뭐 데려올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케인 모우라의 조합을 그래도 맞춰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베리바인으로 가겠습니다. 야, 브라이언 힐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그래도 스타일상 콘테 감독이 가져가야 될 베르바인은 어떤 유형의 선수이냐. 좀 저돌적이에요. 좀 빨라요. 왜냐면 콘테 감독이 3-4-3 쓰는데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에서 좀 두텁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역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가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 움츠린 만큼 뒤에 공간을 치기 위해서는 오히려 브라이언 힐보다는 베르바인 쪽에 좀 더 무게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 게 일단 베르바인이 전반전 먼저 뛰고 난 이후에 브라이언 힐이 좀 만드는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후반전에 쪼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칼렛이 한때 잠깐 보여줬었는데 또 사라져버렸네. 근데 그만큼 케인하고 손흥민하고 모우라가 이번 시즌 많이 뛰면서 다른 선수들의 기회가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 간간히 주어진 기회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선수와 선수의 그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나 그 전에 뭐 누누 감독이나 등등 했을 때 그 선택지가 사실 뭐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윙포드의 그런 그 몇 년 동안의 그런 뭐 선수 스카웃의 문제점들은 확실하게 케인하고 손흥민이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야, 델리알리가 뛰게 되면 어쨌든 손흥민 자리는 아니니까 델리알리 뛰게 되면 오히려 델리알리를 활용한 플레이를 한다라면 뭐 브라이언 힐이나 그 다음에 베르바인이나 이렇게 전후반 번갈아 가면서 뛸 수 있는 자원은 되는 거지.